아니 여러분, 지난번 아이패드 프로 데스크 셋업 영상에서 제가 리뷰할 때 참고하려고 사용 중이라고 정말 잠깐 HD820이랑 헤드폰 앰프 소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이후에 품절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뭐 저야 일 핑계대고 쓰는 거긴 한데 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들을 툭 사시... 뭐 하시는 분? HD820 분명히 엄청나게 좋은 헤드폰 맞죠? 그치만 우리는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벌써 2달도 넘게 메인으로 사용했던 HD620S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도 높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냥 객관적인 청음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도 오디오 감상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재미있는 제품이었어요. 저는 오디오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적인 측정 장비도 없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비추어 사용해보고 소감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 중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중에 헤드폰만 독립변수로 두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지난번에 소개한 셋업 그대로 아이패드 프로와 HDV820 헤드폰 앰프를 연결해서 애플뮤직으로 들었고요. 집에서는 LP 플레이어에 동일하게 HDV820 헤드폰 앰프를 통해서 청음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헤드폰은 유선 헤드폰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코덱 지원, 멀티 페어링 지원,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런 요즘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리뷰하면서 당연하게 다뤄야 하는 이런 정보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2024년에 무선 기술의 시대에 굳이 유선 헤드폰을 듣고 있는 거냐 하면 무조건 음질이죠. 무선 오디오 기술은 어떻게 손실 없이 오디오 신호를 전달할지에 대한 극복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선은 그런 거 없습니다. 원음이 의도한 소리를 최대한 가깝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선 헤드폰, 이어폰으로는 그냥 좋아하는 음원을 듣는다면 유선 헤드폰을 사용할 때는 좋아하는 음원뿐만 아니라 마스터링이 잘 되어 있어서 헤드폰의 하드웨어를 구석구석 처음부터 끝까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찾아서 듣게 돼요. 2달 전에 아일랜드 털로모어에 있는 제나이저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헤드폰이 만들어지는 공정도 경험해보고 또 어설프지만 제가 직접 헤드폰도 조립해보고 했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자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공장을 방문한 이후부터는 잘 마스터링된 음원을 찾아보고 그것을 최고로 들려줄 수 있는 세팅을 찾아서 좋은 오디오 기기의 한계를 끝까지 끌어내 청음하는 경험 자체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제나이저 HD620S가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수준의 오디오 경험이 적어도 수백만 원 정도는 들여야 하는 영역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쉽게 공유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HD620S는 40만 원대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준의 소리를 들려줘서 이 부분에서의 만족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HD620S는 디자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어컵이 막혀있는 밀폐형 헤드폰입니다. 밀폐형 헤드폰은 차음성이 좋고 저음의 압박감을 표현하는데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오픈형 헤드폰을 음악 감상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드라이버가 진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압이 생기는데 이 음압 균형을 오픈형 헤드폰은 굳이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밀폐형 같은 경우는 음압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답답한 공간감과 저음에서의 해상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밀폐형 헤드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HD620S에서 제가 꼽는 가장 큰 장점이자 놀란 부분은 정말 시원한 공간감입니다. 제가 항상 청음에 사용하는 1순위 음원이 다프트 펑크의 조르지오 바이 모로도인데요. 처음에 시끄러운 바에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작하는데 이때 바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또 이어서 그 바의 소음이었던 사람들이 마치 다들 내 옆으로 테이블을 끌고 와서 바로 옆에서 떠드는 듯하게 음악의 일부가 돼서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고 또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까지 전부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너무하기는 하지만 저한테 밀폐형 헤드폰은 HD 820 제품의 경험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차이가 뭐 4~5배 나는 제품이지만 이 가상의 공간에서 느껴지는 사이즈는 솔직히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몇 번이고 같은 노래를 헤드폰만 바꿔가면서 듣고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컨디션에서도 들었는데 HD 620S의 공간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녀 무관 보컬 음역대 해상력이 아주 좋다고 느꼈어요. 이건 곡마다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음역대 해상력은 밀폐형의 특징인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이건 듣는 곡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제 영상 보시고 HD 820을 구입한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비교해서 어떤지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HD 620S의 최고 장점인 공간감에 있어서 사이즈 말고도 중요한 부분이 이 공간 표현의 개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디오 쪽은 잘 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빛의 단계를 개조라고 하니까 공간감의 개조라고 하면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개조 부분에서는 확실히 HD 820의 체급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HD 620S의 저음 해상력이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한 부분도 HD 820이랑 비교해서 그럴 수 있어요. HD 820은 들어보면 선명도가 지나치게 좋아서 오히려 저음의 무게감이 부족하다고 느낄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착용감은 개인적으로 푹신한 가죽 소재의 HD 620S 쪽이 저는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무선 헤드폰의 편의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유선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어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한 오디오 기기를 구성해서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오디오 경험에 대단한 가격이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D 620S를 통해서도 오디오 감상에 대한 취미가 어떤 것이겠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HD 820처럼 디자인도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게 다 가격이겠죠? 처음으로 유선 헤드폰의 재미를 느끼기에 HD 620S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은 확실하니까 이번 기회에 음악 감상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구매 옵션에 넣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제품들도 많이 들어보고 재밌는 제품 소개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제 귀는 막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향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그런 게 재밌어요. 근데 오디오는 결국 자꾸 본관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요새 조금 슬퍼지고 있어요.